자, 신아메리칸 드림 시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요즘 관심받고 있는 산업과 종목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힌트를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해외 영업 추진팀 김현수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기업은 팬데믹 수혜를 톡톡히 입은 기업이라고요? 어떤 기업일까요? 예, 오늘은 이제 바이오로직스 네네. 관련된 이제 장비라든지 재료 생산하는 기업인 레플리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이제 생물학적 신약 개발 분야일 겁니다. 막연하게 들리지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mRNA 네. 백신을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됐고요. 이를 계기로 이제 관련 분야가 확장되면서 앞으로도 이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좀 신약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이제 투자 네. 방법이죠. 뭐 임상 실험 결과를 예측하기 좀 힘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을 한다면 그 산업에서 필요한 재료라든지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은 꾸준히 좀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오늘은 이제 관련 기업인 레플리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팬데믹 당시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업들은 백신을 만드는 그러니까 제약기업이죠. 일종의 말하는. 그렇죠. 네. 제약기업과 그리고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기업이 관심을 받았지만 사실 이런 치료제나 백신 이런 것들은 FDA 통과할지 안 할지 어느 누구도 모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의 힌트를 얻을 수는 없고 대신 mRNA와 관련된 약을 만들 때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을 관심 가져보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레플리젠은 어떤 역사를 가진 기업일까요? 어떤 기업일까요? 예, 레플리젠은 이제 생물학적 의약품, 뭐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바이오로직스 분야에서 재료라든지 처리 기술 그리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981년 설립된 이제 레플리젠은 이제 단백질 A 친화성 리간드라는 소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좀 개발했고요. 2010년 이후에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세계에서 33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바이오로직스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기술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화학합성 의약품이고요. 하나는 생물학적 의약품입니다. 화학합성 의약품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화학합성을 이용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 알약이나 정제 형태로 만들어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의약품입니다. 생물학적 의약품은 쉽게 뭐 백신이라든지 인슐린과 같은 단백질 의약품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주사로 투여하는 이제 의약품인데요. 기존까지는 이제 화학 합성 의약품의 신약 개발이 주를 이뤘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된 mRNA 백신을 비롯해서 항체 표적 치료제와 같은 개념이 도입되면서 급격하게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약 개발에서 생물학적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머지않아서 이 화학 합성 의약품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식물학적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화학 합성 의약품에 비해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방법이 어렵고 품질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생물학적 의약품 개발을 하고자 할 때 뭐 생산 비용이라든지 뭐 용량, 품질, 시간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직면해 있습니다. 레플리젠은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약물 제조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프로세스 모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사는 뭐 단일 클론 항체라든지 제조합 단백질, 백신, 세포, 유전자요법 등 다양한 생물학적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라든지 재료들을 레플리젠에게 공급을 받고 있고요. 레플리젠은 이제 적극적인 인수합병,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도입으로 좀 이제 고객사를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학의약품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장비도 그렇게 막 비싼 건 아니고 그리고 보관하거나 아니면 생산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닌데 생물학적 의약품을 만들게 되면은 비용도 비싸고 장비도 고급져야 되고 보관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레플리젠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레플리젠은 그러니까 어떤 일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예, 뭐 레플리젠은 이제 사업 부분으로 네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필터레이션 분야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여과 제품을 생산하는 분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생물학적 신약 개발이 이제 많아지면서 급격하게 상승한 이제 사업 분야인데요. 2020년에는 1억 7천만 달러 매출해서 2021년은 4억 달러로 급격하게 매출이 상승한 분야입니다.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기술을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제품을 이제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이제 세포 배양 처리에 사용되는 이제 제품입니다. 이 장비들을 통해서 세포에 신선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정화된 생물학적 산물 및 세포 폐기물은 제거합니다. 일관된 영양소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배양 방법에 비해서 두세 배 더 높은 세포 밀도에 도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수율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서 시설 활용도를 좀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이러한 공정으로 아무래도 오염 문제 등에 따라서 일회용 멸균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레플리젠은 이제 이를 대응하고자 다양한 사이즈의 일회용 필터 및 장치를 개발 및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 분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세포 배양 처리에 사용된다든지 아니면은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 사이에서 좀 이제 제품 라인들을 좀 많이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장비들을 통해서 고객사들은 세포 배양 및 처리까지 작은 공간에서의 구축, 간단한 설정 및 폐기, 확장성 및 프로세스 시간 단축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생물학을 공부해 보신 분이나 아니면 이런 관련 업계에 계신 분 아니면 이 말을 듣고 저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생명과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딱 보면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생물학적 어떤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포에서 단백질을 추출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세포에서 단백질을 추출할 때 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추출할 수 있는 단백질도 많아지게 되고 결국 이 단백질이 많아지게 되면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약의 양이 많아지니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또 일단 레프리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보니까 단백질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매출에서 18%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은 2016년까지만 해도 매출의 50% 이상 차지하는 좀 핵심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단백질이라는 거는 생물학적 신약 개발 공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단백질의 친화성 리간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정 과정 대부분에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리간드를 통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단백질에 결합을 시켜서 이를 신약으로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세포 배양 성장 인자 제품들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세포 밀도를 높이고 제품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포 배양 배지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2020년 10월에는 코로나 이제 코비드-19 스파이크 단백질 친화성 수지를 출시해서 이제 그 백신 이제 개발사들에게 공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사업 부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럼 이 두 개 사업 부문이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부인가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사업부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좀 이렇게 아직 비중은 작지만 좀 성장성이 높은 사업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예, 또 이제 두 가지 정도 사업 부분이 더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약물의 다운스트림 정제, 개발, 제조 및 품질 관리에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분야인데요. 현재는 이제 전체 매출이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이제 여러 가지 성분 섞여 있을 때 이를 이제 성분을 분리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게 또 신약 개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로세스 분석 분야로서 2020년 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까 이제 레플리젠이 이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모든 이제 공정을 다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분석 이제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쵸. 여러 가지 측정 장치들을 이제 그런 이제 회사를 인수해서 이런 이제 사업도 같이 이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의 개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분야가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신약 개발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른 이제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레플리젠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기술을 흡수해 나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3건 정도의 인수합병, 그리고 2020년에도 3건, 2019년에도 1건의 인수 등 꾸준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매출 증대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합병과 연구개발을 통해서 혁신을 도입하고 신약 개발 전 과정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무기로 제품을 플랫폼화 시켜서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플리젠을 우리가 투자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과연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
이런 것들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매출은 뭐 굉장히 빠르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이후를 보시면 연 매출은 연평균 51% 지금 뭐 화면에서 나오는 그림인데요. 성장하고 있고 EPS는 뭐 3년 동안 4.6배 정도의 성장을 굉장히 이끌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역시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영향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코로나 백신 관련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작년 이제 한 해 기준으로는 15% 정도 수준으로 뭐 코로나 백신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제 올해 단백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분야는 최소 20% 정도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2024년 매출 10억 달러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아무래도 레플리젠은 급격히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9월 말에 이제 327달러 고점을 기록한 레플리젠이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뭐 백신주들의 하락 그리고 시장 하락 반전으로 인해서 꾸준히 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간 동안 매출이라든지 이익단은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좀 주가 수준은 좀 과매도 구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이제 뭐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급격히 빨라진 이제 생물학적 신약 개발에 대한 니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들어 다시금 이제 코로나 재유행 얘기도 네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다양한 전염병들이 조만간 유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속속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런 생물학적 신약 개발 분야는 앞으로도 좀 빠르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분야에서 전 과정에 이제 장비라든지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레플리젠은 이제 굉장히 조금 뭐 유망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회사 측에서도 얼마 전에 매출 가이던스도 기존에 20%, 22% 성장해서 네. 이제 24에서 31%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저희가 백신 치료제, 뭐 백신 이런 것들은 정말 성공할지 안 할지 여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투자하기 정말 어려운데 사실 장비 기업들은 뭐 이런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나서기만 하면 일단 장비는 사야 되는 거니까 이 장비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증권 해외 영업 추진팀 김현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